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 공부할 문법과 표현 첫 번째는 동사 기가 무섭게예요. 동사 기가 무섭게. 사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문법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사 기가 무섭게는 동사 자마자 끝나고 바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하기 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동사 사용하니까 동사 가다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동사 가다는 가기가 무섭게. 다음 먹다는 먹기가 무섭게. 공부하다는 공부하기가 무섭게.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받침 있어요, 없어요는 상관이 없어요. 지훈이 먼저 물어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리고 바로 무엇을 합니까? 물어봤더니 하나가 휴대폰을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해요? 화장실에 가요. 뭐 물을 마셔요. 이야기하는데 사실 시간 보죠, 여러분? 휴대폰을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림 보고 이야기할게요. 집에 가자마자 뭐 해요? 물어보니까 피곤하니까 어떻게 씻고 바로 누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뭐 해요? 피곤하니까 씻고 바로 누워요. 다음 세 번째. 수업이 끝나자마자 뭐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뭐 할 거예요?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공부할 거예요? 이야기하나. 다 자마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마자 똑같습니다. 오늘 동사 기가 무섭게예요. 동사 고 그리고 은 후에 그리고 바로 이거는 여러분 말할 때 사용해요. 대화할 때 사용을 하고요. 동사 자마자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동사 고, 은 후에 바로 대화. 그럼 볼게요. 자, 동사 기가 무섭게랑 동사 자마자랑 그럼 똑같은데 왜 두 가지 문법이에요? 자마자는 쓰기에서도 사용하고 말하기에서도 사용하고 동사 기 무섭게, 동사 기가 무섭게는 보통 말하기에서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다른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동사 기가 무섭게는 여러분 을까요, 의세요 없이다. 청유와 명령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전화하세요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밥 먹을까요? 안 돼요.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밥 먹읍시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동사 자마자는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을까요? 으세요? 읍시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하세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밥을 먹으러 갈까요? 또 집에 도착하자마자 청소합시다. 이렇게 모두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에 가자마자 뭐 해요? 할 때 더 강조하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집에 가기가 무섭게, 집에 가자마자 바로 집에 가기가 무섭게 뭐 해요? 피곤하니까 어떻게? 씻고 바로 누워요. 다음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뭐 할 거예요? 점심을 먹고 어떻게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끝나기가 무섭게.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끝나고 바로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디 점심 먹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한번 문장으로 확인해 봅시다. 자마자랑 바꿔가면서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돼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럼 뭐예요? 수업이 끝나고 바로 어디로? 교실 밖으로 나갔다. 다음 두 번째. 너무 피곤해서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너무 피곤해서 누웠어요. 그리고 바로 잠이 들었어요. 내가 잠을 자요. 이야기하죠. 다음 세 번째.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이야기를 듣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해요. 입이 가볍다라는 표현 나는 입이 가볍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중요하거나 비밀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입이 가벼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입이 가벼워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해요. 이런 사람은 입이 가벼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이야기를 듣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 밖으로 나가버렸다.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가 무섭게 잠이 들었다. 그 사람은 입이 가벼워서 이야기를 듣기가 무섭게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해요. 괜찮습니까? 자, 지훈과 미나가 이야기합니다. 알리 씨는 벌써 갔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수업 끝나기가 무섭게 나가던데요. 그럼 수업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끝나고 끝난 후에 빨리 어디 나갔어요. 나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지훈, 이 책이 인기가 많은가 봐요. 하니까 서점에 진열하다, 진열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도록 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책이 서점에 진열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세요. 놓는 거죠. 진열하기가 무섭게 다 팔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서 책을 놓자마자 다 팔려요. 진열하기가 무섭게 다 팔린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어제 오후에 친구가 공항에 도착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친구가 공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만나러 갔어요. 도착하기가 무섭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만나러 갔어요. 자, 친구가 공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만나러 갔어요. 도착했어요.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자마자 바로 빠른 시간 이야기해요. 또 사고 싶은 물건이 드디어 나왔다 이야기해요. 사고 싶은 물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러 가야죠. 사고 싶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나오자마자 사러 갔어요 해야죠. 사러 갔다 하면 되겠죠. 사러 갔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라고 했네요. 그럼 다시 바꿔야 되죠. 미안합니다. 특히 나오기가 무섭게 나오기가 무섭게 저는 사러 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일지 빨리 풀어보고 싶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물을 아니죠. 집에 가기가 무섭게 선물을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할래요. 집에 가기가 무섭게 집에 가자마자 봐야지. 이렇게 선물을 풀어볼 거예요. 될게요. 나는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일지 빨리 풀어보고 싶다. 집에 가기가 무섭게 어떻게 선물을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부터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어제 오후에 친구가 공항에 도착했다. 나는 친구가 공항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만나러 갔어요. 두 번째. 사고 싶은 물건이 드디어 나왔다. 사고 싶은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사러 갔어요. 다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일지 빨리 풀어보고 싶다. 나는 집에 가기가 무섭게 선물을 풀어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동사하기가 무섭게 괜찮습니까? 자마다랑 똑같아요. 하지만 말하기만 해서 사용하고 뒤에 으세요, 일까요, 읍시다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문법 공부할게요. 두 번째 문법은 명사만 사용해요. 명사 뒤에쓰기 하고 만에입니다. 명사 만에. 이건 여러분 시간을 이야기해요.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시간인데 명사 먼저 1년 시간이니까 1년을 사용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1년 사용, 시간을 사용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럼 1년 어떻게? 1년 만에. 한 달도 똑같아요. 한 달 만에. 얼마 만에. 자, 선호가 하나에 물어봅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후에 한국어 잘했어요? 물어보니까 6개월 정도 후에겠죠. 6개월 정도 후에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요. 6개월 정도 후, 6개월 후에 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다음.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후에 취직을 했어요? 물어봅니다. 그럼 먼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후에 취직을 했습니까? 하니까 선배가 이야기해요. 나는 1년 후에 취직을 했어요. 1년 후에. 대학교에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네요. 1년 후에 취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하나가 이야기해요. 컴퓨터를 사고 얼마 후에 고장이 났다고요? 이 하나가 컴퓨터를 샀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고장이 났다고요? 물어보니까 일주일 후에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후에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는 일주일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화가 났네요, 미나가. 일주일에 고장이 나니까. 이럴 때 명사 만에를 사용합니다. 명사 만에는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이 있어요. 보통 필요한 시간.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짧거나 그 시간보다 길어요. 이럴 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밥을 먹는 시간이 뭐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은 짧게 먹었고 오늘은 길게 먹었어. 이렇게 다름을 이야기할 때 강조를 해요. 그럴 때 명사 만에를 사용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명사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난 후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얼마 동안 지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후에라고 했죠. 이젠 얼마 만에 취직을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학교 졸업하고 얼마 만에 취직을 했어요? 하니까 1년 만에 취직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년 만에 취직을 했어요. 이거는 빠른 시간일 수도 있고 느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1년 만에 취직을 했어요. 다음, 컴퓨터를 사고 얼마 만에 고장이 났다고요? 얼마?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얼마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아니, 새 컴퓨터를 사고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으니까 일주일 만에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자, 이번엔 새로운 그림이네요. 지훈이 물어봅니다.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물어봤어요.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했어요? 하니까 우리는 만난 지 몇 년? 5년 만에 결혼했어요. 우리는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나다, 그 다음에 결혼하다, 얼마가 걸렸다고 여러분? 요 사이가 5년이라는 사이죠. 5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난 지 5년 만에 결혼했어요. 아이,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강조하는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5분 만에 화장을 끝냈어요. 우리 보통 화장하는 시간 10분에서 20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늦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5분 만에 빨리 화장을 끝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5분 만에 화장을 끝냈어요. 또 다음. 저는 시험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어떻게 문제를 다 풀었어요.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 빨리 10분 만에 문제를 다 풀었어요. 다음,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했어요. 눈에 반해서 만난 지 어떻게 1시간 만에 뽀뽀했어요. 너무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1시간 만에 뽀뽀했어요. 나는 외국으로 이민을 간 가족을 몇 년 만에? 3년 만에. 아주 긴 시간이에요.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우리 보통 가족을 만나야 하면 매일 보는 것이 가족. 아니면 일이 있으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족을 보는데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으로 이민 간 가족을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런 느낌이죠. 다음, 비싸게 산 구두가 신은 지 한 번 만에 고장이 났다. 구두를 새로 샀어요. 돈을 많이 주고 샀어요. 비싸게 샀는데, 어떻게? 한 번 신었어.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한 번 만에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한번 같이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5분 만에 화장을 끝냈어요. 저는 시험이 시작된 지 몇 분? 10분 만에 문제를 다 풀었어요. 우리는 서로 첫눈에 반해서 만난 지 얼마? 1시간 만에 뽀뽀를 했어요. 외국으로 이민을 간 가족을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또 비싸게 산 구두가 어떻게 신은지 얼마? 한 번 만에 고장이 났다.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 그리고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다음 연습해 볼게요. 어제 아이고 시간 안 바꿨네요 선생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데. 자, 한국에 오다 3년.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다. 그럼 해볼게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나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으니까 지금까지 한국에 온 지 몇 년? 3년. 3년 만에 어떻게 해요?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다. 그대로 쓰시면 되죠. 3년 만에 이어쓰기 한국어를 잘 하게 되었다. 오케이. 다음, 취직하다 1년 1,000만 원을 모았다. 그럼 똑같이 이야기하면 되죠. 내가 취직을 한지, 글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1년 만에, 어떻게? 얼마를 모았어요? 1,000만 원을 모았어요. 1,000만 원을 모았어요. 할게요. 다음, 휴대폰을 사다 이틀 액정이 깨져버렸다. 휴대폰을 산지 이틀 만에 어떻게 됐어요? 액정이 깨져 버렸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휴대폰 새로 샀어요. 이틀 만에 액정이 깨져 버렸어요. 깨져.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한국어를 잘하게 되었다. 그럼 이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어를 잘하게 됐어요. 시간이 얼마? 3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취직을 했어요.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1년 만에 얼마를 모았다고요? 1,000만 원을 모았어요. 얘기하는 거고. 휴대폰을 샀다. 액정이 깨져버렸다. 시간이 얼마나? 이틀. 이틀은 2일을 이야기하죠. 휴대폰 액정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지요. 괜찮습니까? 명사 만에 여러분? 그런데 3년 만에라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고요. 1년 만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 이틀 만에 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휴대폰을 산 지 2년 만에 액정이 깨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왜냐면 2년은 오래 사용을 했잖아요. 하지만 이틀, 금방 샀는데 금방 깨졌어요. 이럴 때 명사 만에를 사용을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할게요. 2020년 6월 16일 화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첫 번째 문법은 은하예요. 동사랑 형용사 은하입니다. 동사, 형용사 은하예요. 먼저 비교하기, 대조하기인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할게요. 먹다는 먹으나 이야기하고 가다는 가다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먼저
지훈이가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을 이야기해요. 백화점은 어떤 점, 어떤 부분이 좋죠? 물어봤어요. 백화점은 어떤 부분이 좋죠? 하니까 하나가 가격은 좀 비싸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물건의 품질이 좋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의 품질, 이제 퀄리티가 좋다 이야기했어요. 물건의 품질이 좋죠? 이야기했고, 지훈이가 또, 저 식당엔 항상 사람이 많네요. 아마 식당에 사람이 많았겠죠? 그랬더니 하나가 이야기해요. 그러게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라고 이야기해요. 식당에 사람이 많네요 하니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약간 느낌이 오죠, 여러분? 이렇게 은하는요, 비교 두 가지를 놓고 어떤 점은 어떻다, 어떤 점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대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언제? 쓰기에서 사용을 합니다. 쓰기에서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사, 형용사지만 아니면 근데 는데를 이야기해요. 뭐뭐지만, 아하, 은데, 아하, 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지만하고 은하 또 한번 체크를 해야죠. 은하는요, 여러분, 우선 쓰기. 말할 때 사용하면 이상해요. 난 오늘 바쁘나 약속은 지킬게.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쓰기에서 사용해야 돼요. 지만은 쓰기도 괜찮고 말하기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하죠.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초문법이에요. 난 오늘 바쁘지만 내가 약속은 지킬게. 내가 바빠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킬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오늘 바쁘지만 약속은 꼭 지킬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선은 은하는 쓰기에서만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말하기 할 때 조금 이상한데 그래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볼게요. 백화점은 어떤 점이 좋죠? 물어봤어요. 백화점은 어떤 점이 좋죠? 물어보니까 가격은 좀 비싸나 물건의 품질이 좋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하면 되겠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그래도 물건의 품질이 좋다. 이 부분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저 식당엔 항상 사람이 많네요 하니까 그러게요. 가격은 좀 비싸나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격은 좀 비싸나 음식이 정말 맛있대요. 자, 이 배우는 젊을 때 아주 멋있었으나 과거도 사용 가능합니다. 젊을 때는 아주 멋있는 배우였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은 뚱뚱한 아저씨로 변했어요. 이렇게. 우선 아유어유 사용해서 말하기 말이었지만 멋있었지만 아저씨로 변했어요. 그러면 쓰기만 하니까 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은다체로.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있다, 안 왔다, 불편하다, 단점이 있다 이렇게 쓰기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쓰기 기억하세요. 자, 학교 식당은 음식 값은 저렴하나 맛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학교 식당은 음식값이 싸요. 하지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학교 식당엔 음식값은 저렴하나 맛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두 번째. 친구를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하지만 친구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지 않았다. 다음 세 번째. 이 제품 디자인은 예쁘나 실용성이 없어서 불편하다. 이 디자인은 예뻐요. 이 제품의 디자인이 예뻐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실용성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 우산은 가벼워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아요. 들고 다니기 좋으나 찢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는 점은 장점. 찢어지기 쉽다는 것은 단점. 두 개 중에 하나 이야기하죠. 네. 이 우산은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좋지만 찢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렌지와 귤 한번 볼게요. 오렌지 알죠, 여러분? 귤.
오렌지는 크기는 크나 귤은 오렌지보다 작은 편이다. 오렌지는 껍질이 두꺼우나 반대. 귤은 껍질이 얇다. 오렌지는 씨가 있으나 귤은 씨가 없다. 두 가지 오렌지하고 귤을 놓고 비교와 대조를 한 거죠. 첫 번째는 크기를 비교를 했고요. 두 번째는 껍질을 비교했어요. 또 세 번째는 씨를 비교, 대조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볼게요. 오렌지는 크기는 크나 귤은 오렌지보다 작다. 작은 편이다. 오렌지는 껍질이 두꺼우나 귤은 껍질이 어떻게 얇다. 또 오렌지는 씨가 있으나 귤은 어때요? 씨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비교 대조해 봅시다. 비가 올 거라고 했다. 비가 안 왔다. 예, 그럼 누가 말했어요? 뉴스에서 비가 올 거라고 했으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일찍 오라고 하다. 하지만 30분 늦게 도착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찍 오라고 했어요. 했으나 그 사람은 30분 늦게 어떻게 도착했다. 다음 세 번째. 집이 일찍 오라고 집에 일찍 오라고 하다. 하지만 어떻게 늦게 돌아왔다. 그러면 집에 일찍 오라고 했으나 나는 집에 어떻게 늦게 돌아왔다. 이야기하죠. 보통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한 반대를 이야기해서 했으나 사용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비가 올 거라고 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반대죠. 비가 올 거라고 했으나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왔다. 그대로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일찍 오라고 했으나 저 사람은 30분 늦게 도착했다. 또 집에 일찍 오라고 했으나 늦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보통 한 말에 대해 안 지킬 때도 은하를 많이 사용하죠. 다 지만지만 하면 돼요. 비가 올 거라고 했어. 하지만 비가 안 왔어. 내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30분 늦게 도착했어. 집에 일찍 오라고 했는데 늦게 돌아왔어. 집에 일찍 오라고 했지만 늦게 돌아왔어.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은하 괜찮습니까?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문법 여러분 더라고 혹은 더라고요 아니면 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건 더라고요는 여러분 더가 나왔으니까 과거죠. 체크하시고 과거. 이거는 내가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과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눈으로 봐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동사 가다는 어떻게? 가더라고요. 먹다는 어떻게? 먹더라고요. 형용사는 좋더라고요. 시원하다, 시원하더라고요. 커피, 커피더라고요. 책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받침 없는 명사는 더라고요. 똑같이 쓰고요. 받침이 있으면 이더라고요. 쓰시면 돼요. 이제 명사 바꾸는 것도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쁜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여자의 직업이 뭘까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 이 여자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한번. 타임. 요렇게. 어제 동성로에 갔는데 동성로입니다. 대구백화점 앞이네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추측해 보세요. 그림을 보고 추측하기. 자, 이야기합니다. 더라고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는데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내가 했거나 아니면 들어서
새로 알게 된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과거에 그때는 몰랐는데 과거에 무엇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럴 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을 할 때 더라고요를 사용을 합니다. 볼게요. 내가 보니까 어때요? 뭐뭐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내가 보니까 동사 형용사예요. 동사 형용사이었어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럼 또 연습해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말하기 말이에요. 그럼 혼자 이야기를 그럼 말하기 말이니까 혼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번에 더라고요는 듣는 사람이 있을 때만 말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을 때만, 혼자 말하기가 아니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만 이 말을 사용을 합니다. 반말은 어떻게 해요? 반말은 그냥 더라까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아니면 더라고요에서 요만 없이 더라고 이렇게 하면 반말이 됩니다. 옷이 참 예쁘더라 고 반말이고요. 옷이 참 예쁘더라 이것도 반말이에요. 더라고 혹은 더라 이야기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사진 봤죠? 이 예쁜 여자 직업이 뭘까요? 어우, 내가 과거에 알았어. 이렇게 예쁜데 역도 선수더라고요. 역도 선수더라고요. 또 어제 내가 동성로에 갔는데 내가 눈으로 봤어요. 내가 알아요. 내가 동성로에 갔는데 어때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내가 많다를 눈으로 봐서 알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자, 미나, 지훈이 이야기합니다. 태국 음식, 미나. 태국 음식 먹어봤어? 물어보니까 지훈이가, 전에 먹어봤는데, 그럼 내가 먹었을 때를 생각해요. 아, 그때 내가 태국 음식을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 반말. 맛있었어. 라고 맛있더라고 얘기하고요. 지훈. 요즘 줄임말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이에요. 짧게 말하는 것이 유행이래요 하니까 하나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말하더라고요. 그럼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과거예요. 지금 말하지만 내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때 더라고요를 사용합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행이 어땠어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여행을 했다. 과거에 여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행이 어땠어요?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하면 되겠죠? 아, 정말 재미있었어요. 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만난 사람이 어땠어요? 내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과거에 만났고 지금 그 지난주에 만난 그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죠. 얼굴도 예쁘고 또 나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다.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얼굴도 예쁘고 나하고 이야기가 잘 통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난주 만난 사람이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나하고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라고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도 예뻤다. 이야기가 잘 통했다. 이야기가 잘 통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한, 이 소설 내용이 어때요? 그럼 내가 소설을 읽었어요. 언제? 과거에.
과거에 이 소설 내용을 읽었는데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슬펐다 이야기하고 싶어. 그럼 지금 내가 그때 소설을 읽었는데 맞아 정말 슬펐어를 생각하면서 정말 슬프더라고요 하면 되겠죠. 정말 슬프더라. 무엇이 내용이 할게요. 소설의 내용이 정말 내용이 슬프더라고요. 혹은 내용이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음, 이 노트북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물어봤어요. 이 노트북 사용해 보니까 어때요? 이 남자 얼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사용해 보니까 좋지 않은 느낌이에요. 알고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사용해 보니까 불편해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대로. 불편하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사용해 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사용해 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더라고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삼계탕을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인사동에 가보니까 어땠어요? 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다, 안 했다? 했다. 중국어를 배워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면 나는 중국어를 배웠죠. 중국어를 배울 때 과거예요. 한자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그럼 어렵다 하나 지우고 삼계탕을 먹어보니까 어땠어요? 맵지 않고 맛있었다. 그대로 맛있더라고요. 인사동에 가 보니까 어땠어요? 볼만한 것이 어때요? 많았어요. 많더라고요. 많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미래 없고 과거도 안 써요. 그 구두를 신어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높아서 불편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웃을 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가수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땠어요? 목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그럼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삼계탕을 먹어보니까 맵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인사동에 가보니까 볼만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 구두를 신어보니까 너무 높아서 불편하더라고요. 그 여자를 만나보니까 웃을 때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 가수 노래를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자, 맵지 않고 맛있다, 불만한 것이 많다,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 웃을 때 아주 예쁘다, 목소리가 정말 좋다는 언제 내가 알게 됐어요? 언제? 과거에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할 때 더라고요를 사용합니다. 네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